아까 무슨 말씀하셨어요? 턱뼈가 어떻다고? 예. 많이 치과에 치료하고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예. 음식을 섭취하면서 크게 벌리니까 뭐 딱 걷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그냥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예. 별로 불편하지 않고 딱딱 소리만 났지. 예. 근데 요번에는 갑자기 이 턱뼈가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벌리면 아프고 이래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원장님한테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아프다. 다시 이제 발목이 아프니까 또 이게 같이 또 아프다. 아픈 증세가 또 다시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이 하시는 제가 질문을 이게 동영상을 튼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아프다가 치료를 하더니만 좋아졌는데 다시 또 거기가 아파요. 또 내지는 처음에는 여기가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저기가 아파요. 왜 그래요?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하자고 이제 한 거거든요. 제가 인체파동 원리에서 가장 핵심 원리가 뭐냐? 뭘 같아요? 인체파동 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책. 네. 뭘 같아요? 남창기 한의 원장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치료에. 안녕하세요, 박용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냐면은 균형이에요, 균형. 들어가세요. 인체파동 원리가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 균형을 이제 하는 개념이 뭐냐고 자리가 이제 대칭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아픈 거는 불균형이기 때문에 비대칭이기 때문에 아프다. 그걸 인체파동 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작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 파동 원리를 처음 접했을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스님한테 가서 배우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만나서 오셨어요. 배우고 하면은 그 다음날 제천에 와서 환자들 침 놓으면요 침빨이 잘 받아요. 환자들이 전부 다 오 신기해요, 좋아졌어요 해요. 신기해요, 좋아졌어요. 근데 그 침빨이 며칠을 가냐면은 이틀을 못 가. 제가 치료했잖아요. 신기해요, 좋아졌어요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은 가는데 3일 정도 지나가면은 도로아미 타불이야. 다시 똑같아요 해요. 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또 뭐예요? 아, 내가 내 실력에 또 한계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또 선생을 만나면은 선생의 채취를 느끼면은 선생에서 에너지 기운을 받으면은 다시 내가 다시 에너지 기운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선생님을 쫓아다녔어요. 맨날 속 올라갔다가 2, 3일이 멀다 하고. 왜? 그 실력을,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의미 속에서는 뭐야? 그 당시에 남창규는 오작동을, 다시 말해서 이런 제1오작동, 제2오작동, 제3오작동, 제4오작동을 알았다 몰랐다? 또 그런 얘기 바로 또 몰랐다 이렇게 하셔요 또. 어떻든 몰랐다는 거지. 그 오작동을 이해하면은 비대칭을 이해하면은 불균형을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시소 원리를 이해하면은 그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시소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를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잖아요.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라 합시다. 공부를 해서 가르침 학교에서 배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책을 딱 보고 남창기 원장이 쓴 인체파동 원리 책을 딱 보고 어디 팔꿈치 엘보를 딱 치료한 치료 자리를 했다. 그걸 딱 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침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어. 야 신기하네. 안 아픈 애가 돼.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은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치료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을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평형을 이루니까 당연히 환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딴 데가 아프다고 그래요. 똑같아 그래.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환자도 본인이 좋아지는 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도
환자가 좋아지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은 이 상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해서 좋아졌다면은 평형을 이뤘다면은 환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단순히 뭐예요? 환자의 말에만 놀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자극이 제일 잘 가세요? 아이고 아파라. 뒤통수가 제일 통증이에요. 여기에 신경이 관심이 가는 게 제일 오작동이다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아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 몸의 통증이 뭐 하는 거라고요?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점이라든지 제2통증 자리에 오작동을 남기는 거. 그게 균형이라고. 어긋난 균형. 이런 관점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침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 거기가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침이 아프다고 하는 순간 내 아픔의 통증을 잊어버린다고. 하지만은 또 뭐예요? 거기에 돼 있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또 내 몸은 또 다시 그게 기준점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이 잘 가셔야 성적이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평평 할 때는 몰라. 근데 어느 순간 성적이 딱 올라가면은 야 벼락치기가 효과가 있네. 하지만 벼락치기 효과 있다고 해서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공부를 해도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익숙함 속에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어떻게 돼요? 이 당연함 속에서 또다시 낯섦을 자극을 줘야 돼. 그러니까 침 맞고 나서 효과를 봤다. 2, 3일 지나고 나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닌 거지. 또다시 새로운 뭐요? 통증을 치료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지. 예, 잘 가시네요. 그러니까 처음 남창규 한의원에 왔을 때의 통증이 10이었다고 한다면은 치료를 해서 어떻게 돼? 8이 된 거예요. 그러면 8이 됐으면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지. 뭐보다 10이 기준점이어야 되는데 뭐가 기준점이 됐다고? 이제는 8이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8에 있으면은 유지되고 있으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태보라고 생각하지. 똑같다고 생각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뭐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10이었지만은 지금은 8입니다. 이걸 자꾸 끊임없이 뭐 해줘야 돼요? 세뇌시켜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요. 한번 사모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 한의원 처음 오셨을 때 계단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지. 그럼 지금은 계단 내려가요? 못 내려가? 내려가지. 그럼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졌네. 누가 뭐 좋아졌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나빠졌다고 해요? 그냥 여기도 아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아프다는 표현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똑같다라고 표현한다. 또 내지는 처음에는 여기가 아팠는데 저기가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 거다. 저기가 아프다고 말하면은 뭐야? 여기는 좋아진 거구나. 좋아지고 있구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오작동을 이해해야 되고 불균형을 이해해야 된다. 제1오작동, 제2오작동, 제3오작동, 제4오작동. 이거를 이해하면은 결국은 다 말노름이구나. 치료되는 과정에서는 더 아플 수도 있구나. 왜 더 아프냐? 내 몸이 나빠진 상태로 낭떠러지로 간단 말이에요. 낭떠러지로 가는 길은 쉬워. 그냥 술술 흘러내려가니까. 하지만은 좋아진다는 치료한다는 의미는 그 방향은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죽잖아요.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벼랑 위로 올라가야 돼.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의미 속에서는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다고요. 금방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침 한 방에 약 한 제 남창규 한의원이 용하다니까, 화송 치료가 용하다니까 뭐 한두 번 맞으면 다 낫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간 만큼, 여러분들이 아픈 만큼 돌아와야 돼. 그게 작용과 반작용인 거고 그게 균형인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안 아픈 게 낫는 게 아니다. 안 아파도 환자다. 건강하지 않다. 어찌 보면은 아픈 게 감사한 거지. 왜? 아프니까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니까 치료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병원이라도 오잖아요. 멀쩡하면 오겠어요? 안 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줄 착각하는 게 오작동인 거지. 우리 인간은 다 뭐 하는 존재다? 오작동하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이
이 지구는 이 세계는 다 불균형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불균형의 해결책은 또 다른 불균형, 어긋난 균형, 반대편으로 불균형을 줘서 치료하는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준점이 어떻게 돼요?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건물을 본다, 어떤 작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안정감을 주면요 눈길이 안 가요. 뭔가가 눈에 띄어야 돼. 돌출돼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뭔가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전부 다 앉아 있는데 예를 들면 남창규 혼자만 마스크를 안 써야지 남창규가 뭐 한다고요? 독불장군. 독불장군이라고 부드러진다고. 눈에 들어온다고. 마스크 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고. 그 두드러짐이 뭐라고요? 치료라고. 그게 자극인 거고. 그게 관심인 거지. 그러니까 남창규는 관심을 뭐 하고 싶다? 받고 싶다. 남창규를 보지 마세요가 하려면 어떻게 돼? 똑같이 마스크 써야지.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이러 봐요. 또 뭐예요? 보지 마세요지만은 또 뭐예요? 니만 봐달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숨는다고 숨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저 혼자만 이러고 있어. 그럼 누구를 더 잘 빠져요? 저 혼자를 더 잘 보잖아.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럼 이런 남창규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써요? 가야 돼요. 네?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지. 전부 다 예를 들면 책상 밑으로 숨으세요 하든가 아니면은 남창규를 어떻게 돼요? 여기 멱살을 잡아서라도 여기 앉혀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치료가 되는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를 이렇게 혼자 있는 요놈을 이렇게 목살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앉히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저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을 다 모여 자 전부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 숨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료라는 게 하나만이 답이다. 나머지는 틀렸다가 아닌 거예요. 파동원리가 말하는 게 파동침만 효과가 있고 세상의 모든 침은 다 사이비다가 아니에요. 모든 치료는 다 효과를 낸다. 그 효과에 내는 것은 익숙함에는 뭐요? 낯섦이, 자극이. 자극 속에서는 두드러짐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난도를 뭐 해서 두들겨 가지고 둥글게 만드는 거. 똑같이 예를 들면 백신을 안 맞는 놈들이 있으면 다 뭐 해서 백신을 맞게 하면은 해결이 돼. 군말이 안 나와. 니나 내나 도찐 개찐인데 뭐 다 똑같은데 결국은 서로 간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통일성 있는 감정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 속에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해결성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변증법이라는 의미가 정반합이라는 개념이 정일 때는 뭘로? 반으로. 반일 때는 합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결국은 이 세상은 뭐 하고 있다고요? 균형 맞춤 노름이다. 그 의미 속에서는 인간은 뭐하다? 세상은 불균형이다. 오작동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걸 이해하면요. 결국은 상대한테 예를 들면 선생을 쫓아간다고 해서 선생에서 받는 지식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 대체물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자연일 수도 있겠고 책일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이 책만을 봐야 돼요? 아닌 거지. 성경 바이블만 봐야 돼요? 반야신경만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순간 그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뭐예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다 뭘 찾는다고? 강도를 만나도 사기꾼을 만나도 선생을 찾는다고. 그 사람의 말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진실된지 거짓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선생의 말을 성경의 말을 부처님의 말을 맹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거짓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진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정부 당국이나 보건 당국이나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돼.
그 입장에서 어떻게 돼?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야지 두들겨 맞지 않아요. 대놓고 나서 정부가 잘못됐다, 방역이 잘못됐다, 백신이 잘못됐다 하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맞아서 싸.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백신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상대가 지혜롭다면은 그 말의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아, 백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를 알아먹어. 이해하죠? 결국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짓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럼 예수의 말이 거짓이에요? 진리라면 살아남아야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의 말이 거짓처럼 보여야 돼. 사이비처럼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진리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남창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행간의 의미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아까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어느 정형외과에 갔더니만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거기에 7년이나 8년을 다녔는데 원장이 싸가지 없이 어머니 김 먹었어요?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간대. 자, 그러면 그 말에 있다면은 상처를 받죠.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원장님이 왜 어머님 귀 먹었어요 하겠어요. 귀를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귀가 안 들린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 쉽게 말 한약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한약 먹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귀 먹었지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린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난청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빗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말에 있지 않다. 결국은 그 이면 행간의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창규가 하는 얘기가 꼭 토시를 다는 게 뭐라고요? 방역 당국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백신을 맞을 사람은 맞으세요. 맞을 거 쓸 사람은 쓰세요. 말씀하세요. 네. 예, 말씀. 부스터샷을 맞을 사람은 맞으세요. 하지만은 그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또 다른 뭐라고? 균형이 아닌 불균형이다. 지금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이유로 온 사람들, 전 국민을 다 뭐 해본다고? 백신을 맞히고 마스크를 쓰고 부스터샷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인 거지. 이렇다면은 지금 코로나는 없다. 오로지 뭐가 있다고요? 백신만 있다. 백신 패스만 있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뭐라고요? 이 치우침의 해결책은 반대편이에요. 다수의 문제의 해결책은 뭐라고? 소수라고. 소수가 옳고 다수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동성애자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일이 아니다. 치료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부항이 좋아요, 뜸이 좋아요, 뭐 한약이 좋아요, 양약이 좋아요, 뭐 나빠요. 이 개념이 아니다. 남창기 원장이 뭐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항생 뭐 이런 거를 스테로이드제 말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좋다. 남창규처럼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약이라는 거지. 하지만은 끊임없이 구제역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라고요? 집단 수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방목이에요. 풀어놓고 진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열악한 포로 수용소 같은 시설 속에서 뭐로 한다고요? 항생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스테로이드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구제역이지. 그런 관점에서는 방향이 다르다. 결국은 내성이 문제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다 면역력 저하로 바라보고 하는 관점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취약한 건 요양병원, 요양시설이에요. 그분들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요? 결국은 걷지 못할 때, 남창기 안에는 오지 못할 때, 똥오줌을 못 가릴 때 가는 곳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지 뭐. 예, 죽은 거지. 그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당신들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위험해. 그러니까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얘기지. 똥오줌도.
그러니까 오늘을 살더라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한 얘기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창기 한연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건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스님들이 뭐 한 얘기로 내가 뭘 못시에 죽겠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그 일주일 전에는 곡기를 끊겠다는 의미예요. 야, 어떻게 자기가 죽을 때를 알지? 죽을 때를 아는 게 아니고 죽을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라고. 근데 어떤 큰 스님들이 그렇게 죽으면은 야,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가 죽을 때를 알지? 스스로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더라도 이죠. 인간다운 삶을 살자. 얘기가 또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